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산이자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백록담의 암벽 일부가 최근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붕괴 규모가 크고 뚜렷한 건 처음이어서 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만 7천 년 전부터 용암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분화구인 한라산 백록담. 검고 뾰족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백록담의 남서쪽 암벽에 하얗게 칠을 해놓은 듯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항공사진을 확대해보니 암벽이 무너지면서 바위 속에 하얀 속살이 드러났고 마치 산사태가 난 듯 수십 미터 아래로 돌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붕괴한 암벽의 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백록담에 쌓여있던 눈과 얼음이 녹은 직후인 지난 3월 말쯤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록담의 서측을 이루고 있는 조면암은 실제로 풍화에 상당히 약한 암석입니다. 온도의 변화라든지 강우 그런 것에 의해서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은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백록담과 이어지는 계곡에서도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 침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십 년 안에 백록담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보다는 백록담 주변이 상당히 좀 걱정이 앞서죠. 뭐 이러다가 진짜 백록담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5년 백록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물과 말뚝을 설치하자고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은 인위적인 복구 공사는 또 다른 자연훼손이라며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백록담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라산의 훼손과 복구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야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 대응 체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한눈에 봐도 1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주민들이 10여 차례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청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외국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희한테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당직원이 3명이에요. 네, 3명인데 한 사람 들어가고 우리 둘이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단체 여행객으로 파악됐는데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도 여러 차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전화해보면 그럼 6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저녁에는 뭐 단속 못 하니까 다 모여서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 들어 112와 제주도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800여 건.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오후 6시 이후 신고인데 실제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행정시에 있다 보니 경찰 112로 들어온 신고도 각 행정시 당국이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접수만 할 뿐 실제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확인이 진행되더라도 현장 상황은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데 관할 시청에서도 밤 12시 이후가 되다 보니까 현장 출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어제 새벽에 접수된 신고만 20여 건. 제주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간 단속의 한계와 같은 구멍난 방역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생 8만 8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교육희망지원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원아들은 받지 못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제주도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3살에서 5살 사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 8만 8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11,000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지원금까지도 협의 없이 하면은 앞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상호 의견 수렴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관이 달라서 차별을 한다라는 인식을 깔아준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도의원들은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면은 분명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주영 부교육감은 제주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희망지원금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지원하는 거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육 예산을 가지고 교육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마련하라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오늘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첫 심의에서는 상하수도 대책이 미흡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는데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8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사업이 무산됩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시가 2016년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담당자를 처벌하고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도와 의회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과 단체는 공권력의 불법과 인권 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서 온전한 상생화합의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건 지난 2007년. 입지 선정 과정부터 시작된 찬반 갈등은 공사를 앞두고 절정에 달하며 충돌과 시위로 이어졌고 급기야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법 처리를 받은 주민은 250여 명. 이 가운데 39명이 특별 사면됐지만 209명은 형이 확정됐고 5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강정마을에서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가 빚은 과오를 사과하고 2025년까지 기금 250억 원을 편성해 상생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강정 주민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일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2009년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를 사과했고 강정마을에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끝에 갈등이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지역 이해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선언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진정한 사과는 해군기지 건설과 공권력 투입, 주민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상생과 화합으로 둔갑한 보상과 회유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해 상생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주민 모두를 끌어안지는 못하면서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육원 아동들은 만 18살이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자립금 500만 원을 들고 보육원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사회에 나와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서 퇴소 이후에 잘못된 길을 걷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보육원 출신의 한 사회적 기업가가 보육원 출신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안동 MBC 이호영 기자입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자립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 2018년 창업한 이 업체는 김성민 대표 등 직원 9명 중 8명이 보육원 출신으로 김 대표도 안동 경안 신육원을 나왔습니다. 예, 저도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저희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줬거든요. 보육원에서의 삶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제일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이 바로 보육원을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5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고 너네는 나가서 살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500만 원 지금 방을 구할 수도 없고 500만 원 살 수도 없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던 김 대표도 후원보다 자립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이 내면의 상처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정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고요. 식물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니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가능성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럼 이것들을 사업화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회사에 쓰는 이름이나 지위를 부르지 않습니다. 님도 붙이지 않는데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 이름을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보육원 출신인 직원은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율마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오고 나서 이제 저와 같은 과거를 겪은 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생기고 그런 목적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서 참 의미 있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은 건물 벽면을 식물로 장식하는 인테리어 사업, 미세먼지 방지와 공기 정화 등에 도움이 되면서 현재 안양시청 1층 벽면과 서울시청, 현대중공업 본사 등에도 납품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회사에선 스펙이라고 강조하는 브라더스 키퍼는 전국 240개 보육원의 퇴소 청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계속 개발해서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대리점을 좀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시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파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햇살이 강하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이 강한 만큼 외출하신다면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벌써부터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맑겠는데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고요. 오늘 시정도 좋아서 해상 활동하시기 양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잠시 떨어지면서 금요일에는 한낮 더위가 누그러들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인구 67만 4천여 명 가운데 10.1%가 1차 접종을 마쳤고 4.7%는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월과 6월 접종 예약자 11만 7천여 명 중에는 57.6%가 1차 접종을, 22.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도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자 4만 6천여 명에 대해 8명을 초과한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맞으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1회 이상 접종한 고령자는 마을복지회관이나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위한 이송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 등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민에 대한 선제적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기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이송됩니다.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연 저감 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차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제주도는 환경부에 추가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해안사고와 연안습지 등 해안개발 사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과 관련해 방파제가 조류 흐름을 바꿔 해안의 돌들이 유실되고 있다며 복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해안의 도로 확장으로 일부 도로가 붕괴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